북한도 갔습니다. 일본도, 한국도 갔습니다. 그런데 중국만 탈락했습니다. 이번 U-17 아시안컵, 동아시아 4개 팀이 출전했는데요. 그중 단 한 팀만 조별리그에서 짐을 쌌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중국입니다. 심지어 북한은 이란을 꺾고 당당히 8강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조 3위, 월드컵 티켓도 놓쳤습니다. 중국 언론은 분노했고 자책했고 정말 화가 난다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북한이 U-17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지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중국 언론이 가장 먼저 외친 말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정말 화가 난다. 중국의 대표 포털인 내시즌은 아예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보도했죠. 동아시아 4팀 중 중국만 탈락했다. 이 짧은 문장이 중국 축구의 현실을 너무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늘 한중일 3국 경쟁이라며 자신들을 비교하던 중국. 하지만 이번 대회에서 그들은 한국, 일본은 물론이고 북한에게도 밀렸습니다. 북한은 이번 대회에서 만만치 않은 조 편성을 받았습니다. 이란, 타지키스탄, 오만과 함께 D조에 속했죠. 1차전 이란과는 1대1로 비기고 2차전 타지키스탄을 3대0으로 완파. 그리고 마지막 오만전에서는 아쉽게 2대2 무승부를 기록했지만 결국 조 2위로 8강 진출. 그리고 바로 이 8강 진출이 U-17 월드컵 본선 티켓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북한이 이란을 제치고 올라갔다는 점입니다. 전통적으로 아시아 강호로 불리는 이란이 조 최하위에 그쳤고 그 자리를 북한이 차지했습니다. 한편 중국은 어땠을까요? 사우디, 우즈베키스탄, 태국과 같은 조에 속해 있었지만 사우디의 1대2, 우즈벡에도 1대2로 연달아 패하면서 두 경기 만에 조기 탈락이 확정됐습니다. 3차전에서 태국을 2대0으로 이기며 체면치레는 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내시즌은 보도 말미에 이렇게 말합니다. 중국 축구는 또 실패했고 부끄러운 여정을 반복했다. 북한이 웃고 중국이 울었습니다. 지금 중국 축구는 말 그대로 혼돈의 시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북한이 속한 D조는 결코 쉬운 조가 아니었습니다. 이란, 오만, 타지키스탄. 모두 피지컬과 조직력을 갖춘 만만치 않은 팀들이죠. 그런데 북한은 이 강팀들 사이에서 1승 2무, 무패조 2위라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이란과의 첫 경기에서는 1대1로 비기며 좋은 출발을 했고 2차전에서는 타지키스탄을 상대로 3대0 완승. 그리고 마지막 오만과의 경기에서도 2대2 무승부를 기록하며 조별리그를 마무리했습니다. 김유진의 깔끔한 선제골. 리강림의 침착한 마무리. 경기 내용을 보면 북한은 단순한 수비 축구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기술적으로 화려하다고 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경기 내내 끈질기게 달라붙는 수비. 역습 시에는 단 몇 번의 패스로 골문 앞까지 가는 집중력. 그리고 한 골 한 골에 절실함이 묻어났습니다. 이런 모습에서 우리는 딱 2002년 우리 대표팀의 투지와 정신력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기량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보여준 북한. 이런 축구가 바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축구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바로 U-17 월드컵 본선 진출. 그렇다면 중국은 왜 실패했을까요? 조별리그 첫 경기부터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의 1차전 1대2 패배. 내용 면에서도 경기 주도권을 거의 쥐지 못했고 수비는 허술했습니다. 2차전 상대는 우즈베키스탄.
여기서도 1대2로 패하며 사실상 조기 탈락이 확정됐죠. 중국 팬들의 기대를 모았던 황금세대는 그렇게 단 2경기 만에 무너졌습니다. 3차전 태국과의 경기에서 2대0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이미 조 3위로 8강 진출은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중국은 1승 2패, 조기 탈락이라는 아픈 결과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단순히 한두 경기 진 것이 아닙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컸고 경기력에서 나타난 문제는 선수 개인의 역량 이전에 중국 축구 시스템 전체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중국 매체 네시즌은 이를 두고 별표 부끄럽고 실패한 여정이었다. 별표며 혹평을 쏟아냈습니다. 동아시아 4개국 중 유일하게 탈락이라는 사실은 중국 축구의 현주소를 뼈아프게 보여주는 한 줄 요약입니다. 한국, 일본, 북한이 모두 8강에 올라 피파 U-17 월드컵 본선행을 확정지은 가운데 중국만이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과연 이대로 괜찮을까요? 이번 탈락은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중국 축구 전체가 다시 돌아봐야 할 경고음이 될지도 모릅니다. 중국이 이번 대회에서 보여준 축구는 한마디로 별표 전술 없는 체력 축구 별표였습니다. 볼은 뺏기고 수비는 느리고 공격은 날카롭지 않았죠. 대표적인 장면은 우즈베키스탄과의 경기였습니다. 중앙에서 공을 뺏긴 뒤 수비 전환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뒷공간을 내주며 그대로 실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기본기와 조직력의 부재를 상징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공격은 슈팅 수에 비해 유효 슈팅이 거의 없었고 수비는 1대1 상황에서 무기력하게 무너졌습니다. 중앙 미드필더들의 위치 선정도 불안했고 선수 간 간격이 벌어져 있는 장면이 반복됐죠. 이런 경기력을 보고 있자면 오히려 한국 U-17 대표팀의 조직력과 전술 완성도가 더 돋보이게 느껴집니다. 선수 개개인의 재능 이전에 별표팀으로 싸우는 축구 별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결국 중국은 축구의 기본기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기술, 체력보다 중요한 건 조직력과 집중력, 그리고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축구 철학과 시스템이란 걸 이번 대회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한국은 또 한 번 성장하고 있습니다. 타지키스탄처럼 투박한 피지컬 축구부터 북한처럼 밀집 수비와 역습에 강한 팀까지 다양한 스타일의 팀을 상대하며 점점 더 단단해지고 있죠. 한중일 삼국 구도를 보면 한국은 여전히 넘사벽, 일본은 세밀한 기술력으로 진화 중, 북한은 정신력 하나로 벼랑 끝에서 기회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요, 좋은 조건, 많은 투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별표 북한도 갔는데 우리는 왜 별표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실력으로 증명할 때입니다. 한국 축구는 지금 제대로 가고 있습니다. 선수들의 눈빛, 조직력, 그리고 골을 향한 집중력까지 U-17 대표팀이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한국 축구의 미래입니다. 여러분, 이 선수들이 언젠가 월드컵 무대에 설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응원하는 이 순간이 대한민국 축구의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출발점입니다. 끝까지 함께 응원합시다. 대한민국 파이팅!